안녕하세요. 변칙축구단입니다. 이번 승무패 46회차는 제가 내일 갑자기 서울에 올라가야 되는 그런 일이 생겨서 먼저 오늘까지 분석이 끝난 EPL 7경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라리가는 제가 금요일날 다시 충청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만약 분석을 제대로 못한다고 하면 라리가 경기는 제가 생각하는 승무패만이라도 올려보겠습니다. 우리 변칙축구단 구독자 여러분들의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분석에 앞서 저희 방송이 여러분들의 픽에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분석해 보겠습니다. 1번 경기는 본머스 대 토트넘 경기입니다. 참고로 부상 선수는 평점 7.0 이상 선수만 기록해 놓았습니다. 홈팀 본머스는 부상자가 7명, 수비형 미드필더인 타일러 아담스와 수비 핵심인 마르쿠스 테베니어가 결장합니다. 그리고 공격수로는 와타라가 결장합니다. 이번 시즌 개막과 함께 지금까지 성적은 1무 1패, 2경기에서 2득점 4실점, 좋지 않은 그런 경기 결과입니다. 핵심 선수는 빌링과 솔랑케. 자, 이렇게 본머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원정팀 토트넘은 부상자가 6명, 미드필더 벤탄쿠르, 그리고 중원의 핵심인 이번 시즌 영입선수인 메디슨이 직전 경기에서 부상을 당했습니다. 이번 본머스 경기에 출전이 불투명하다고 합니다. 토트넘은 1승 1무, 2경기 4득점에 2실점. 골득실을 보면 본머스보다는 좋은 기록입니다. 특히 토트넘의 이번 시즌 특징은 감독이 교체된 후 팀이 미드필더 중심으로 공격 축구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번 경기 분석 포인트는 본머스는 홈에서 무승부, 토트넘은 원정에서 무승부. 이번 시즌 묘한 시즌 초반 기록입니다. 맞대결을 보면은 올해 4월 토트넘은 홈에서 본머스에게 2대3으로 패배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 2경기를 보면 토트넘이 앞서는 기록임에는 틀림없습니다. 특히 토트넘 메디슨 영입으로 중원이 매우 탄탄해졌습니다. 그러나 앞서도 설명했듯이 메디슨이 직전 경기 부상을 당했습니다. 만약 출전하지 못한다면 이번 경기 토트넘에게는 큰 악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출전 여부도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트넘은 2경기를 보면 수비만 보완이 된다고 하면 이번 시즌 상위팀 진출이 유력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팀 전력에서 토트넘이 우위라고 판단되지만 지난 시즌을 보면 토트넘은 원정 성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 1번 경기인 만큼 투픽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무패 투픽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경기는 아스널 대 풀럼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아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아스널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풀럼을 선택하는 구독자 여러분은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도 같은 생각입니다. 모든 전력에서 아스널이 우위에 있다.
최근 10경기 맞대결을 보아도 8승 2무, 아스널의 압도적인 우세다. 그리고 이번 경기는 아스널 홈 경기다. 특히 풀럼의 주포인 미트로비치도 결국 사우디로 이적했다. 모든 기록이 홈팀 아스널 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혹시 큰 변수가 발생할 것을 대비한다면 마감 시간까지 배당 흐름 정도를 체크해보자. 이 정도이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3번 경기 브렌트퍼드 대 크리스털 팰리스 경기입니다. 브렌트퍼드 결장자 2명, 공격수 아이반 토니, 수비수 벤미. 전적은 1승 1무, 2경기에서 5득점 2실점, 좋은 경기 결과입니다. 핵심 선수는 위사와 은베모. 다음은 원정팀 크리스털 팰리스는 부상자가 4명, 공격수 올리세 결장. 2경기 전적은 1승 1패, 1득점에 1실점. 이 기록만 보아도 득점력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실점도 많지 않았습니다. 크펠의 핵심 선수는 에제. 3번 경기 분석 포인트는 브렌트퍼드 아이반 토니 결장으로 팀 전력 우려를 했으나 2경기를 보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경기를 치루었다. 특히 지난 시즌 홈 경기 유독 강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브렌트퍼드다. 반면 크펠은 득점력이 뛰어난 팀은 아니다. 그러나 많은 실점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하의 이적과 올리세의 부상은 어느 정도 팀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한다. 이 경기 홈 강자 브렌트퍼드 승을 선택하는 것이 확률적으로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걸리는 기록이 있습니다. 양팀은 최근 6번 맞대결 경기 중 5번이 무승부 경기였습니다. 가장 최근 4경기 점수를 보면 1대1 무승부, 1대1 무승부, 0대0 무승부, 0대0 무승부, 모두 저득점 무승부 경기였습니다. 따라서 이 기록을 보면 홈팀 브렌트퍼드 승 완픽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기록 중에서 상성은 결코 무시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3번 경기는 투픽으로 승무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4번 에버튼 대 울버햄튼 경기입니다. 에버튼 결장자는 5명, 공격수 드와이트 맥네일, 미드필더 이워비는 결장 의심. 에버튼은 2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경기 0득점에 5실점, 매우 좋지 않은 경기였습니다. 반면 원정팀 울버햄튼은 결장자는 1명, 직전 경기 누네스가 퇴장 징계. 울버햄튼도 시즌 개막과 2번째 경기 모두 패했습니다. 2경기 1득점에 5실점. 이 기록만 보면 에버튼과 울버햄튼은 지금 가장 안 좋은 그런 상태입니다. 4번 경기 분석 포인트는 직전 경기 대패를 당한 두 팀 간의 대결입니다. 골을 넣을 공격수가 보이지 않는 아주 답답한 경기를 하고 있는 에버튼.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공격수 맥네일과 이업이 부상. 2경기 빵득점. 또한 원정팀 울버햄튼은 2경기 1득점. 역시 공격력이 매우 답답한 게 현실입니다. 울버햄튼 공격수 쿠냐와 황희찬에게 기대하기는 그렇게 와닿지 않는 공격력입니다. 올해 3월 울버햄튼 홈 경기에서 1대1 무승부.
2022년, 2021년 세 번 맞대결은 모두 울버햄튼이 한 점차 신승을 거두었습니다. 따라서 4번 경기는 상태가 좋지 않은 양팀의 경기. 이런 경기는 무승부는 기본 픽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저희 방송이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투픽을 간다고 하면 이 경기는 해외 배당 흐름을 체크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경기입니다. 결론적으로 4번 경기는 첫째는 승무패로 지우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승무패로 지울 수 없는 그런 픽의 사정이라고 하면 무승부 찍고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기 내용입니다. 그래도 확률을 높이려고 하면 이런 경기 최종 마감까지 기다렸다 해외 배당 흐름을 보고 완픽으로 선택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저희 방송은 일단 무승부를 선택하고 마감 시간까지 해외 배당 흐름을 체크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브라이튼 대 웨스트햄 경기입니다. 브라이튼은 결장자 1명, 현재 2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두 경기 8득점에 2실점, 득점이 매우 많았습니다. 브라이튼의 핵심 선수는 공격수 마치, 현재 3골을 넣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격수 미토마. 다음은 원정팀 웨스트햄은 결장자 1명, 나이프 아구에로도가 직전 경기 퇴장으로 이번 경기 출전하지 못합니다. 웨스트햄은 1승 1무, 두 경기 4득점에 2실점, 나쁘지 않은 그런 경기 결과입니다. 웨스트햄의 핵심 선수는 보웬. 6번 경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팀은 두 경기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다. 직전 두 경기만 보면 무승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맞대결 특이 기록을 소개해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6경기가 있었는데 모두 무승부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후 2022년부터 올해 3월까지 3경기 맞대결은 4대0, 0대2, 3대1 모두 브라이튼이 승리했습니다. 기록으로만 보면 승무 선택이 가장 확률이 높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웨스트햄, 브라이튼 원정에서 6번 맞대결, 승리는 단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브라이튼 두 경기 대단한 상승세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맞대결 전적 우세하다. 저희 방송은 과감히 무승부 배제하고 브라이튼 승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위에서 맞대결 기록을 설명했듯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은 만약 투픽에 여유가 있다고 하면 승무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번 벌리 대 에스턴 빌라 경기입니다. 벌리는 결장자가 2명. 지난 경기 아나스 자라오리가 퇴장당했습니다. 이번 경기 출전할 수 없습니다. 벌리는 현재까지 한 번 경기를 치루었습니다. 한 경기 0득점에 3실점, 좋지 않은 결과였습니다. 벌리는 8월 19일 경기가 취소되었기 때문에 이번 27일 경기 충분한 휴식 후 경기입니다. 벌리에게는 좋은 경기 일정입니다. 반면 원정팀 에스턴 빌라는 결장자가 6명, 미드필더 램지, 수비수 모레노, 수비수 밍스, 미드필더 팀 이레브남, 결장자가 많습니다. 두 경기 결과는 1승 1패, 두 경기 5득점에 5실점, 득점도 많았고 실점도 많았습니다. 에스턴 빌라의 핵심 선수는 와킨스, 존 맥킨입니다. 9번 경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시즌 승격팀인 벌리, 홈 경기만큼은 끈끈한 수비로 유명한 팀입니다.
그리고 직전 경기 취소로 경기 일정이 유리합니다. 객관적인 전력은 에스턴 빌라가 우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전 선수 부상자가 많다는 것이 걸리는 이번 경기입니다. 작년도 두 번 맞대결도 1승 1무 에스턴 빌라가 우세했습니다. 이 경기는 단순히 보면 원정팀 에스턴 빌라 승을 선택할 수 있지만 이 경기만큼은 해외 배당 흐름을 체크한 후 선택해야 하는 그런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은 우선 승패 투픽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해외 배당 흐름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세필드 유나이티드 대 맨시티 경기입니다. 이 10번 경기도 아스날 경기와 마찬가지로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5번 맞대결 맨시티 전승. 맨시티는 질병으로 출전하지 못했던 베르나르도 실바 이번 경기 출전할 수 있다는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맨시티 승을 선택하겠습니다. 다음은 EPL 마지막 경기 11번 뉴캐슬 대 리버풀 경기입니다. 팀 이름만 보아도 매우 어려운 경기임을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뉴캐슬 결정자는 3명, 뉴캐슬 전적은 1승 1패, 두 경기에서 5득점 2실점, 득점이 많았습니다. 뉴캐슬의 핵심 선수는 이삭과 트리피어 선수입니다. 다음 원정팀 리버풀은 결장자 2명, 직전 경기 맥알리스터가 퇴장 징계, 그리고 미드필더 알칸타라 부상. 리버풀은 1승 1무, 두 경기에 4득점 2실점, 좋은 기록입니다. 리버풀의 핵심 선수는 디아즈와 살라. 11번 경기 정리하겠습니다. 뉴캐슬은 지난 시즌 상위팀, 이번 시즌도 상위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맞대결 기록을 보면 리버풀이 원정 경기에서 0대2 승리. 작년도 2번 맞대결 리버풀이 전승을 기록. 재작년도 2번 맞대결 1승 1무 리버풀 우세. 최근 13경기를 종합해보면 9승 4무. 리버풀은 뉴캐슬에게 패배가 없었습니다. 매우 상성에서 강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리버풀입니다. 이 상성 기록을 보면 당연히 리버풀 승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경기 뉴캐슬이 홈 경기라고 하는 어드밴티지가 있고, 그리고 이번 시즌 초반 매우 단단한 전력을 고려해 본다면 뉴캐슬 승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1번 경기는 매우 어려운 경기입니다. 따라서 원픽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방송은 투픽으로 무승부 배제하고 승패 선택해 보겠습니다. 변칙축구단 구독자 여러분, 이렇게 EPL 경기 7경기를 간단하게 분석해 드렸습니다. 이 방송을 하고 있는 수요일 오늘은 아직까지 마감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초안을 이렇게 짜보았습니다. 혹시 저희 방송이 배당 흐름과 또 다른 이변, 변수가 발생하면 라리가 7경기 승무패 결과 올려드릴 때 그런 이변 내용도 함께 첨부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승무패 46회차 변칙축구단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 1등이 나오기를 기대하며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모두 건승하십시오. 감사합니다.